지난해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강하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BIG. 그것보다 반대쪽에 눈을 돌려야 돼. 투자를 할 때 항상. 뭐 오버슈팅을 해도 아마 그 정도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300 정도 되면. 선생님 그 촬영 전에 네. 그 지면 신문을 네. 좀 뭐 봐야 한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뭐 잘안 모바일로 보죠. PC로 다 볼 수 있는 시대인데 굳이 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꼭 지면 신문까지 받아봐야 되나요? 그거를 네. 그게 그 늘상 있는 거는 아닌데 네. 가끔 있는데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거요? 그래서 이제 지면 신문에 우리가 뉴스라는 거를 뭐 인터넷상 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PC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SNS 상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접하는데 그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뉴스의 강도, 크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면 신문에는 큰 뉴스, 그거는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진짜 큰 뉴스 같은 거는 일면. 후속 자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면뿐만이 아니고 2, 3면에 걸쳐서 그렇죠, 그렇죠. 쫙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네. 소위 말해서 수소경제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네. 후속 보도로 2, 3면까지도 그게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그 덕에 수소경제에 관한 그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이 수소차 관련주 네. 뭐 이런 것들이 한 달 내내 올라갔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신문이나 SNS 상으로 보면 단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내용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 조금 그리고 이 신문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뉴스 아 이런 거는 큰 뉴스구나. 그 강도 요 정도 그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그 지면 뉴스가 좀 차분하게 읽을 수가 있는 이게 너무 많은 우리가 정보 뉴스를 이렇게 네. 접하다 보니까 그러고서 물론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신문도 보다가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네. 이걸 정리하기가 불편할 때는 네.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한 번 보고서 버리기 아깝다라는 신문은 네. 제가 따로 이렇게 스크랩. 스크랩을 해놓고 네. 오려놓고 또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어디 거 보세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경제지만. 네, 경제지만 그리고 일간지도 봐요. 이게 지난 얘기인데 심지어 있잖아요. 네. 아주 전에 얘기인데 네. 대선 때 정치 테마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를 제가 연구 조사하느라고 월간지까지도 보고 그랬어요. 그 시사 주간지, 네. 그러니까 주간지도 보고 그것도 우리가 진보 보수로 이렇게 갈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양쪽 것을 균형 있게 보려고 네. 주간지 같은 경우는 두 부씩 뭐 시사인, 시사저널 이런 쪽하고 주간 경향 뭐 이런 쪽하고 그것도 구독해서 보고 월간지도 구독해서 보고 그랬거든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사건, 어떤 핵심이 되는 것들은 판단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 그러면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다 조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저는 투자자니까는 네.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들면 진영에 관계없이 그래서 아주 우스운 얘기로 과거 한참 오래됐죠. 10년이 훨씬 넘는데 제가 투표해서 뽑는 거하고 사놓은 주식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당선이 돼서 좋긴 좋은데 네. 아니 이 주식은 제가 그 당시는 이제 하한가가 12%인가 15%인가 그러는데 하한가를 3번 맞았어요. 제가 15%대인데 네. 아 진짜로 눈물 나죠. 눈물 나. 그러니까 현실하고 투자하고 네. 괴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게리는 근데 왜 생겼던 건가요? 아니 그것도 착각을 한 거죠. 착각. 이 시장에서 이상한 반응이 온 거예요. 그 주식에 그러니까 그 대선 전날에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진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걸 산 거죠. 그냥 네. 처음에는 보초만 세우려고 하는데 네. 그걸 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찍은 쪽에서 이게 대통령이 당선이 된 통에 그쪽에 점 하한가를 3번 맞는데
진짜 참 이거 어디서 얘기도 못하고 이게 지난 얘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치하고 경제는 좀 분리된 사고를 가지고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정치관, 우리가 경제관, 특히 주식 투자라는 거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네. 언뜻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지면 뉴스에서는 이 그 뉴스의 중요도가 그 기사의 길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인터넷을나 모바일을 보면 사실 또 거기서도 실시간 급상승 영상 그 뉴스라든가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다른 게 실시간 급상승이라든가 최신에서 뭐 이제 조회가 많이 되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관심으로 클릭한 거지. 이게 뭐 정부에서 그렇죠. 이쪽에 비중, 공약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비중이 큰 걸로 그게 뜨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똑같이 이제 뭐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건 비슷할지라도 안에 담긴 건 좀 다를 수 있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문 보기를 원체 좋아해서 네. 수십 년 됐죠. 뭐 신문 보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가급적이면 지면 신문이 그러한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신문 좀 보시고 그래서 신문 요즘에 지면 신문 쪽에 어려움도 많은데 구독도 좀 해주시고 경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좋죠.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선생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코스피가 3,173, 그다음에 코스닥이 969.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올랐죠. 좀 올랐죠. 예. 오랜만에 올랐는데 이제 역시 외국인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팔아왔고 오늘도 적지 않은 금액 3,500억 정도를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매도를 했거든요. 오늘도 매도했네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해왔죠. 그리고 그 매도세가 아직 멈추지 않는 상태고 오늘 지수가 이제 급반등한 거는 기관하고 금투. 금투는 이제 증권 쪽이죠. 그쪽에서 순매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양쪽에서 9천억 넘게 매수를 했으니까는 양쪽 합하면 한 1조 8천억 그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개인은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팔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그 기준으로는 그렇거든요. 올해 개별 주장이라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대형주 가지고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이제 급락하고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3,240포인트대 신고가를 치고서 코스피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줄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2조 넘게 매도를 하고 줄기차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아시다시피 초인플레이션 그 우려를 인해서 매도를 했는데 원래는 그 유동성이 너무 넘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가 상승하고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게 뭐 풀리는 유동성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 상승이 막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신규 주택 건설도 어떻게 보면 화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재값까지도 오른다는 게 지금 이제 그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른다고요. 그러고서 또 중국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 덕에 또 이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그 원인도 되는 거예요. 철강 값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셧다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이렇게 푸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이게 그 지원금을 많이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일자리, 알바하는 일자리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또 올라가죠.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는 이게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조만간에 금리 인상이 있지 않느냐, 유동성 축소,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 그러죠. 금리 발작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국 FDA나 뭐 그 앨런 재무장관이나
전부 다 올해는 올릴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올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와 있는 돈이 좀 빠져나가지 그렇죠. 않느냐 이제 네. 그런 염려가 되는 거고 네.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익이 결국에는 떨어지겠죠. 임금도 상승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는 주식 가격은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 또 하나 이 공매도가 이게 이제 해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또 발맞춰 가지고 외국인들이 초인플레이션 그 우려에다가 쏟아붓듯이 그냥 매도세를 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 재개가 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렁거릴 수는 있죠. 출렁거려 봤자 3,240에서 100포인트 조금 정도 떨어졌나? 100포인트 조금 더 떨어진 거예요. 그쵸, 고점 그쵸. 대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처럼 뭐 3,000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로 보거든요. 지난 1, 2월 달에는 3,000을 왔다 갔다 한 적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3,100까지 가면 좀 다시 오르고 예, 200 그렇죠. 갔다가 좀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기업 실적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고 지금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비대면 쪽 다시 말해서 이제 철강, 중공업, 조선해운 또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그 비대면 쪽 이런 쪽은 움직이지를 않았거든요. 네. 별로. 오로지 작년에 많이 상승했던 빅테크 관련주, 그렇죠. BBIG. BBIG 그쪽만 올라가다가 그쪽이 떨어지니까는 네. 이제 지수가 그랬는데 지금은 지수가 많이 안 떨어지는 게 경기 재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웬만큼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뭐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도 네. 생기잖아요, 맞아, 지금. 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경기 재개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면세점 관련 주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라 호텔 같은 네. 기업 또는 뭐 여행주 네. 이런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해서 원자재 관련주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포스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운임 지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HMM 같은 경우 또 지금 수주가 잘 되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 주가가 이렇게 받쳐주다 보니까는 지수가 크게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기가 과열일 때는 지금같이 유동성을 축소를 시킨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회복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증시 상승에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크게는 안 올라갈 거고 뭐 아주 많이 올라간다고 해봤자 올해는 지난 고점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든가 네. 그러면 끝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3,300좀 되네요. 네, 3,300 정도 뭐 오버슈팅을 해도 아마 그 정도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300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가을로 갈수록 3분기, 4분기 갈수록 물론 실적은 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인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또 한번 또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에서 네.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넓은 박스권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전망은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연준 파월 의장은 그때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고 없다 말하지 그랬죠. 않았나요? 예. 근데 그 말을 좀 번복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급변하거든요. 주식시장 급변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학자나 정책 집행하는 쪽에서도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죠. 우리 뭐 원달러 환율만 해도 급변동하고 유가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얼마가 꼭지다. 제가 지금 뭐 3,300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넘어서 뭐 3,500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되게 딱 이렇게 해서 이게 고점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고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수십 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저항선도 마찬가지고 바닥도 그렇게 깨지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상승장에서는 오버슈팅을 하는 거고 하락장에서도 역시 그 공포에 의해서 투매가 나오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올해 같은 경우는 과하다 싶으면은 매도를 하고 최소한 이제 이 정도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떨어졌다 싶으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씩 먹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는 지난해 상승한 거에 올해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스한다 그럴까? 판단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래거든요. 지난해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강하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BIG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강하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반대쪽에 눈을 돌려야 돼. 투자를 할 때 항상. 많이 올라간 쪽은 말고 네. 쳐다보지도 말고 또는 지수의 그 바로미터 역할만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서 다른 쪽 항상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음에 올라갈 쪽이 어느 건가. 네. 그러니까 올라간 쪽은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안 올라간 거는 그래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많이 상승한 쪽은 접어두고 다음에 상승할 쪽이 어떤 쪽인가. 네. 그러고서 그게 안 떨어오를 때는 쉬라는 얘기죠. 그게 나올 때까지. 야, 그러면 네. 선생님이 다음 질문 주셨는데 다음에 올라갈 좀 섹터나 종목 좀. 그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다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나요? 쉬고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초 정도만 세워놓고 저는 이제 개별주도 잘하고 그러니까 네. 개별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간 쪽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럴 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쉬었다고 생각이 들 때 매수해서 조금 수익이 남은 매도하고 그런 전략으로 갖고 가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다 올라갔다는 게 하다못해 금리 인상 문제로 인해서 금융주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고서 요번에 경기 재개하고 맞물려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신세계 같은 거, 네. 여행주. 네. 그러니까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17,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2만 원 됐죠. 그리고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1,500원, 1,700원 요 정도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재차 요번에 확산되면서 또 공매도 그 시행되기 바로 전에 이제 거기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한 13,000원 정도 됐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때 27만 원대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 가을에 10월 달에 그 추천했을 때 다 21만 원대 제가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이제 31만 원대 있죠. 30만 원, 31만 원.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나중에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거 8만 5천 원 정도 8만 네. 2, 3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네. 한 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섹터들 이렇게 보시고 철강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또 HMM, 네. HMM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뭐 2만 원대 있던 게 뭐 3만 원 넘었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2만 한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뭐 4만 5, 6천 원까지 이렇게 급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보고 계셨다가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네. 혹시 한 21선까지 떨어진다든가 네. 뭐 그러면은 또 대반등이 일어나겠죠. 어느 네. 정도. 그러니까는 지수 전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액분하고서 13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11만 원 그렇죠. 하거든요. 네. 예. 엊그제는 뭐 10만 8천 원, 9천 원 했다가 오늘 11만 3천 원 정도로 끝났는데 11만 원대는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11만 원대. 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머릿속에 다 있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역시 이제 네. 8만 원 초반에 다시 샀는데 네. 많이는 안 사고 일정 부분은 이제 샀는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은행에 삼성전자 만주면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네. 8억이죠. 네. 8억 정기예금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이자가? 얼마 나오나요? 1% 지금 1%지. 네. 네. 1%면 8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8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냥. 네. 그 삼성전자 만주 갖고 있으면 배당이 한 어느 정도 돼요? 3에서 4% 사이 나오잖아요. 3.4%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우선주가. 갖고 있어 보니까 네. 우선주 말고 그냥 본주. 네. 본주 기준으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2% 이상은 나오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은행 이자보다 2배 정도는 나와요. 그렇죠. 주가도 상승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8만 원은 괜찮지 않나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도 종가가 8만 원 네. 밑으로 끝났는데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특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380만이 넘는다 그래요. 네.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인원수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샀는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의 TSMC 이 파운더리 세계 1등 기업이죠. 네. 거기는 뭐 장중 하한가까지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삼성전자 같은 거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올라올 만큼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올라왔다. 네. 그러니까는 어떤 섹터 지난해처럼 네. 주야장창 쭉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순환매성으로 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좀 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LG화학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쌍봉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대가.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원체 실적도 좋고 요번에 그러다 보면 90%까지 올라오면은 매도할 타이밍이 있지 않느냐. 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랬더니 그게 95만 원까지 왔었죠. 네. 만약에 제가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면 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만 원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올라갈 때는 좋은 소문만 들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온갖 또 나쁜 소리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간 일간지, 중요 일간지 중에서 보니까는 K 배터리 3사에 관한 그 특집 보도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는 전부 다 중국제를 많이 쓰는 거고 네. 그리고 기술은 일본 기술보다는 조금 처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차트도 좀 살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쌍봉인 데들이 많아요. 쌍봉.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매물대 기본적으로 그렇죠.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차트 자기가 본인들 이 채널을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종목을 이렇게 보시고서 쌍봉이고 판단을 하기에 뛰어넘기가 어렵다 싶으면은 그 고점 대비해서 90% 정도 올라오면 이제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요번에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자분들이 보통 급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돈에 대해서 빨리 벌려고 하는 거는 본능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냉정해야지 돼, 냉정. 그래서 어떤 주식이 5천 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00%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거기에서 한 1,000원 떨어지면 그냥 넙죽 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한참 기다렸다가 최소한 21선, 61선까지 떨어진 다음에 매수를 한다든가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그 특히 지금은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 속을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매물화돼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공매도 없었을 때보다 네. 주식 투자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